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유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하는 힘, 우리가 함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글쓰기, 그리고 다양한 교과 공부 노하우 김성유TV에서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서 독서나 글쓰기 공부 습관 잡는 쉬운 방법들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글쓰기 노하우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글쓰기만 20년 넘게 지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교사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글쓰기 강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글쓰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일기, 독후감, 논술. 일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오늘 이야기 드릴 이 독후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포스트잇 6장으로 끝내는 독후감 쓰기입니다. 포스트잇 6장만 있으시면 어느 집에서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해서는 연꽃 기법으로 독후감 쓰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이 연꽃 기법을 몰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포스트잇 6장으로 독후감을 쓰는 방법을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에서는 소개를 해드렸죠. 너무나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찬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후감을 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읽는 동화책을 올해 나올 2권까지 합하면 6권을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초등학생 독후감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도는 사실 책마다 지향하는 주제가 다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독후감을 지도할 때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쓴 책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읽는 판타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녀손이 고민해결사무소, 여기에는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진행이 되는 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어떻죠? 해리포터는 주로 스토리 전개의 포인트가 있는 책이에요. 전래동화는 어떻죠? 흥부놀부, 장화홍련, 콩쥐팥쥐, 공통점이 있죠?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셜록 홈즈, 이런 책은 어떻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식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죠. 그 다음 톰소열 모험이나 보물섬 같은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의 핵심은 모험, 탐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에는 작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주제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짚어줘야 아이가 그럼 내가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꼭 써줘야 되는구나를 알겠죠. 스토리 전개에 포인트가 있는 책을 가지고 교훈이나 권선징악을 이야기를 하면은 글을 쓸 곳이 없어요. 반대로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책을 가지고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쓸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또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찬찬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집중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해하고 글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잇 6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상 깊은 대사, 장면, 문장 등입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 쉽게 표현하면 감동 깊은 장면 또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문장, 주인공의 대사,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거죠. 책을 읽을 때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다가 띠지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글 쓸 때 요거 가지고 써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은 책 가지고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는 10번, 20번 읽은 책을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쉽죠. 대부분은 오늘 읽고 오늘 독후감을 쓰기 때문에 별로 쓸 말이 없지만, 근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여러 번 읽은 책은 네, 훨씬 쓰기가 쉬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죠. 줄거리 쓰기입니다. 사실 읽기 교육에서는 이 요약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진짜 핵심이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일기 교육에서는 요약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줄거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사실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일이지만 요약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이것도 포스트잇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하게 하면 쓸데없는 말은 싹 빠지고 정말 중요한 말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짧은 줄거리. 자, 세 번째.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이 있겠죠. 선생님이 추천해 줬나? 엄마가 읽으라고 했나? 서점 가서 눈에 띄었나? 자, 여러 가지 읽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써줍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서 써주면 더 좋아요. 언제 읽었나? 얼마나 걸렸나? 아침 9시에 읽어서 저녁 5시까지 읽었나? 어쩌다가 읽게 됐나? 이런 이야기들을 써줍니다. 네 번째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이나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성격은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을 느꼈나요?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나? 이 책을 읽고 전반적으로 내가 느꼈던 것은 어떤 점이었나? 이런 것을 써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알게 된 것, 배운 것. 몰랐는데 새로 배운 단어나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포스트잇에 미리 적어봤습니다. 저는 제 책 천년소녀 고민해결 사무소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게 된 배경이에요. 한국 판타지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 표지가 흥미진진해 보였다. 자, 그 다음 줄거리 한번 볼까요? 지우는 우연한 기회에 천년소녀 고민해결 사무소에 가게 된다. 선계 배틀에서 환운석이라는 신비한 돌을 얻게 되고 천년손이 수아와 함께 모험을 하게 된다. 책 한 권이지만 줄거리를 쓸 때는 이 포스트잇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짧게 줄여서 써야겠죠. 그 다음 자, 느낌. 이건 실제로 천년손이 고민해결 사무소 책을 읽고 어린이가 썼던 그 느낌이에요.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그 다음 등장인물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 천년손이, 수아, 지우. 자, 천년손이는 신선이고 시간 버는 일에 열심이다. 공짜를 싫어한다. 수아는 마지막 구미호족 꽃향기가 난다. 지우, 환원석의 주인, 치료 능력이 있다. 자,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떻게 썼을까요? 지우가 환원석으로 용왕의 상처를 치료해 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환원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이야기할 때는 왜냐하면 해서 꼭 본인 생각도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것. 환운석이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실제 다른 아이는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포스트잇 6장으로 쓴 내용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주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굉장히 막막한 상태에서 글을 시작하는 것보다 책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게 모험인지 전래동화처럼 교훈을 다루는 책인지 아니면 스토리 위주의 책인지 이렇게 짚어주고 그 다음 꼭 들어가야 될 6가지 요소 정도를 짚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쓰게 하는 거죠. 글을 쓸 때는 이 내용들을 순서를 매겨줘요. 어떤 것부터 써줘야 되는지 읽게 된 배경부터 쓸 것인지 인상 깊은 장면부터 먼저 나오게 할 것인지 마지막에는 줄거리를 넣을 것인지 느낌을 넣을 것인지 글을 쓸 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써보면 좋죠. 항상 책을 읽게 된 배경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상 깊은 대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시작해도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포스트잇의 순서는 다양하게 섞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주면 적어도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잇 6장으로 따라하는 독후감 쓰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쓸 수 있다는 건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이 작업은 한 번에 다 끝내지 마시고 하나씩 나눠서 오늘은 읽게 된 배경과 등장인물만 써보고 그 다음 날은 줄거리와 인상 깊은 장면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는 느낌과 새로 알게 된 것까지 해서 포스트잇 6장 쓰기를 2, 3일에 나눠서 조금씩 써보게 한 다음에 글로 연결 지으면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독후감 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더 줄어들죠. 그 사이에 또 책을 여러 번 보게 되기 때문에 독후감 자체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아이들 고민 많았던 독후감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렸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후기 들려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또 도움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